자, 둘째 시간 공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아 이미지를 바꿔라.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못해도 다른 길이 있다. 그 다음에 5년 후 나의 인생을 써봐라. 되고 싶은 나를 그려봐라.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 하시나요? 재밌어 하시나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나는 숙부자야. 영어부자야. 나는 수학에 약해. 나는 어떤 선생님이 싫어. 그래서 그 생각을 포기했어.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보다 30배나 더 많이 합니다. 특히 공부를 못한다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으로 듣는 말은 잠재의식에 아주 깊게 새겨집니다. 새겨지면 내가 확실하게 믿게 되고요. 행동이 따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면 더 확실하게 믿어지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런 믿음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3대 거장이라고 얘기할 정도죠. 어릴 때부터 다양한 신체 진화를 알았어요.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너는 구두 수선한 사람밖에 못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도 많이 약하고 공부도 못했던 아들러는 큰형과 많이 비교됐습니다. 큰형은 공부도 잘하고 건강했거든요. 특히 수학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도 아들러에게 더 큰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내놓고 풀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런데 아무도 손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아들러가 보니까 풀 수 있는 거예요. 손을 슬며시 들으니까 아이들이 깔깔깔 웃었습니다. 선생님도 웃었습니다. 웃는 것을 물리치고 칠판에 나가서 정답을 쫙 써내려갔어요. 그 이후 아들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수학 실력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잘하면 다른 공부도 잘하게 돼가지고 대학교를 가고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3대 거장이 된 거죠. 아들러는 어렸을 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을 생각하면서 열등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의 원조라고 하죠.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목표가 선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열심히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왜? 공부는 굉장히 긴 여정이니까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려면 끈기가 요구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방 닳아지는 냄비 같습니다. 공부할 때가 되면 시험 때가 되면 금방 달아올라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시험이 딱 지나가면 금방 식습니다. 이런 냄비 같은 사람들은 공부 잘할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보다 뭘 체크해봐야 되면 나에게는 분명한 꿈이나 살펴봐야 합니다.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 논산 아주 촌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까지 한 번도 학교에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죠.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과학책에다 위대한 과학자 서승엽이라고 써놨습니다. 가난했지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좋은 곳으로 다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서울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큰 집에서 다녔습니다. 근데 큰 집이 논산에서 빚져가지고 도망가서 서울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사니까 뭐 아주 변두리에 초가집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촌 형제들은 4명이나 돼 있고요. 나 혼자가 5가지 있으니까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그 차에서 내려서 한 20분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황토길이어서 비가 오는 날이나 얼음께 녹을 때는 정말 고역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화를 신고 광화문에 있는 서울 중앙에 있는 광화문에 가면 너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때는 맑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장화를 신고 가지 않는데 나는 장화를 신고 있고 장화는 흙이 잔뜩 묻어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고등학교 때는 반찬이 맨날 닭국뿐이었습니다. 그 반찬을 내놓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대학교 다니면서도 고학을 했어요. 아버지가 지방으로부터는 돈이 안 왔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돈이 부족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겨울 잘 때는 얼마나 추웠던지요. 그래도 나는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원망스럽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과학자가 되는 거에 과학자가 되는 데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내가 뭐 학교 안 다니면 과학자 될 수 있나요? 나는 과학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미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야, 과학자가 되려면 미국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들어가기 어려운데 대학교 다니기가 어려웠는데 미국 어떻게 가겠어? 학비도 훨씬 더 비싼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국비유 학생 선발고사가 공고가 난 걸 봤습니다. 28일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4주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국비유 학생에 선발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학비 지원 다 받으면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어때서 이런 기회가 생기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올 수 있나요? 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꿈을 깨우는 얘기를 해주나요? 나는 이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꿈꾸고 준비했어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는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거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시간을 공부하는 데 앉아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집중했냐고 중요해요. 근데 대학교 친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 도서관에 살았어요. 성적이 안 좋았어요. 선배들이 얘는 머리가 나쁜 모양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나 우리 동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한 번도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방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책상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계획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앉아있어 공부하려고 하면 뭐 갑작스럽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생각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한 건가요? 여러분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요? 휴대폰에서는 메시지가 오죠. 카카오톡 메시지도 오죠. 보고 싶은 뉴스도 많죠. 연예인 소식도 궁금하죠. 게임도 하고 싶죠. 방해하는 뉴스가 너무 많아서 이걸 잘 이기려면 대단히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안철수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씨는 서울의대를 나왔고요. 또 교수도 했고요.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또 안랩이라는 큰 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지원 아나운서가 그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셨는데 대학교 때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나는 대학교 때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하다 보면 청소하는 아저씨가 와서 쌤 문 닫을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시계를 보면 벌써 시간이 12시가 된 거예요. 11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막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해서 공부한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집중해 보십시오.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집중해서 공부하십시오. 스파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건 책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스파키라는 소년이 있었다. 그런 학교에서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전 과목에서 낙제를 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물리시험에서 0점을 받았고 학교 설립일에 가장 열등한 학생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라틴어도 수학도 국어도 최하위였다. 스포츠에도 소질이 없었다. 골프팀 소속이었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시합에서는 1회전에서 탈락했고 패자부활전에서 이겨본 적이 없었다. 젊은 시절에 스파키는 인간관계도 서툴렀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생에게 따돌림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저 무시당하고 있었다. 어쩌다 친구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 밖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스파키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놀랄 정도였다. 그러니 데이트의 쇼크는 있을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 시절 스파키는 단 한 번도 여학생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걸 수가 없었다. 스파키는 스스로 나고자라고 생각했다. 같은 반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스파키는 언젠가는 자기에게도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모습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스파키에게도 소중한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스파키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아무도 없었지만 그림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얼마 앞두고 스파키는 졸업앨범 편집위원에게 만화를 몇 편 제출해 보았는데 그대로 돌아왔다. 그래도 스파키는 자신의 그림 실력에 자신감을 잃지 않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스파키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 편지를 보냈다. 디즈니 쪽에서는 몇 편인가 그림을 보내달라고 답장과 함께 주제를 정해주었다.
스파키는 열심히 주제에 맞는 그림을 그렸다. 상당한 시간을 공을 들여 작업을 제출했다. 얼마 후 디즈니 스튜디오부터 연락이 왔다. 또 탈락했다는 대답이었다. 탈락은 낙오자에게 언제나 있는 일이었다. 스파키는 만화로 자기의 전기를 그렸다. 언제나 꼴찌였고 하나도 잘한 것이 없는 자기의 어린 시절 모습을 그렸다. 그 만화의 주인공은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스파키, 즉 중학교 2학년 때 전과목에서 낙제하고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 소녀는 다름 아닌 탈소 먼로 술주였다. 연재 만화 피너츠에서 연날리기도 하고 축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인공 찰리 브라운과 그의 비글종 스누피를 창조한 것은 스누피였다. 여러분 꼴찌했나요? 개교 이래로 가장 열등했나요? 그렇지 않죠. 자신감을 가지시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계속 해 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폭넓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해도 폭넓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굉장히 빠르게 변할 거예요. 우리 시대는 한 전공만 하면 그대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시대는 하도 빨리 변해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거치면서 일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전공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한 군만 파면 그럴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비전공 개발자로 일한다. 이게 미래의 모습이에요. 또 폭넓게 공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융합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을 융합해요. 핸드폰 하나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융합되어 있는지. 단순하게 한 기술만 가지고는 좋은 기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융합을 잘하는 인재가 요구되는데 이런 인재를 T자형 인재라고 합니다. 이런 인재는 자기 분야도 잘하지만 인접 분야를 두루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폭넓게 공부하지 않으면 두루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융합을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것을 융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풀 때 조금 생각하다가 답을 보나요? 아니면 끝까지 풀려고 노력하나요? 시험 점수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실력에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실력이 생겨날 겁니다. 실력이 단번에 생기지 않죠? 노력하는 가운데서 생깁니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끝까지 풀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못 푸는 문제를 표시해 놓고요. 그거를 내가 다른 거 할 수 없는 시간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걸어갈 때, 식사할 때, 이렇게 이럴 때 많이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이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은 확보될 겁니다. 그 시간에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회에서 나가서 만나는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예요. 답을 보고 문제를 이해했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내가 펼쳐볼 해답이 없기 때문에 연습해서 마음의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씨름하면서 마음의 근육을 키운 사람은 이런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쉬운 문제도 풀어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들 풀지 않는데 내가 달려들어서 그걸 풀면 나는 어마어마하게 회사에서 귀하게 대우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문제 해결 기능을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나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문제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 수학, 화학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는 너무 빨리 변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6년 내지 7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막 거의 모든 세계가 다 인공지능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걸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미국에서 워낙 요구가 많기 때문에 한국으로 절대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를 뽑을 수도 없어요. 이게 막 인공지능 분야가 막 굉장히 커지는 걸 알지만 그 분야의 교수를 뽑을 수도 없어요. 근데도 내가 세상이 이렇게 가는구나 알고 그걸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가 있나요? 세계 유명한 교육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시티, 코세라, 에듀엑스, 퓨처런 이런 것들에 가보면 한 3,000개에서 5,000개의 강좌를 제공하고요. 이런 데 가서 수백 명이 듣습니다. 세상에서 빨리 가는 것을 예상하면 그런 데에서는 정말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대세를 알기 때문에 그런 강좌를 오픈하면 막 수만 명이 몰려서 들읍니다. 한국에도 K무크라는 강좌가 있죠. K무크 사이트가 있고요. 거기에는 1,300개의 강좌가 있고요. 200만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서 강좌의 질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왜 그러냐? 강의를 잘하면 학생들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강의 하나 하고요. 한 13억 원 어떤 경우에는 막 수십억 원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유명 대학교에 본봉이 얼마밖에 안 되냐면 2억 원도 안 되거든요. 강의 하나 하면 6배, 7배의 연봉이 벌리는데 연봉보다 6배, 7배가 벌리는데 그걸 소홀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주 잘 준비를 해가지고 재미있고 쉽게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치죠. 잘 가르치면 돈이 더 잘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에듀테이너라고 불러요. 뭐라고? 에듀가 뭔가요? 에듀케이션, 교육이라고. 엔터테이너, 오락하는 사람. 그래서 교육을 오락처럼 하는 그런 사람을 에듀테이너라고 하죠. 이런 교육을 이용해가지고 미국의 좋은 대학에 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몽골에 있는 14살 먹은 학생인데 영어를 잘해서 MIT 교수가 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강의는 너무너무 유명한 강의라서 전 세계적으로 한 15만 명 정도 들어요. 근데 이 교수는 학점이 짜요. 그래서 한 500명에 1명 정도밖에 만점을 못 맞게 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이 교수한테 많은 강의를 들어가지고 만점을 받은 학생이 교수님한테 편지를 보내요.
교수님 강의도 너무 잘하시고 연구도 재밌을 것 같은 게 교수님 밑으로 연구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몽골에 서 있어서 너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으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학생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MIT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면접할 때 보니까 지방대 출신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실력이 있는 거예요. 면접위원이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실력이 있냐? 그랬더니 저는 다 이런 사이트에 가서 잘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면접에 통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통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스스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기가 지금은 너무 쉬워졌어요. 하버드, MIT, 스탠포드에서 하는 강의를 여러분이 직접 아까 얘기한 그 교육 사이트에 가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공부 방법을 익혀서 공부하십시오. 공부 방법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어떤 책이 좋은지 택하기 어렵겠죠? 꾸준하게 잘 팔리는 책, 이런 걸 스테디셀러, 그런 것들을 택해서 꼭 보십시오. 내가 추천할 수 있는 건 영어에서는 몰입 영어입니다. 황롱문 교수가 쓴 책인데 이분은 몰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한국 제1의 권위자죠. 몰입을 이용해서 영어 회화를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배울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의식하나요? 한국말을 하면서 이거 무슨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무의식적으로 거의 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영어를 하려면 한 문장을 적어도 수천 번을 반복해야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5분간 한 문장을 100번씩 이렇게 반복하는 파일을 한 600개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녹음기에다가 핸드폰에다가 옮겨놓고 계속 들으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놀라보게 달라질 거예요. 한국은 굉장히 점점 살아가기 어렵다고 하죠. 여러분 영어만 잘하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증진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기억증진법을 이용하십시오. 기억력 올림픽이 있는 거 아시나요? 거기에 선수들은 대부분 기억법을 사용합니다. 그 기억법이 뭐냐면 기억의 궁전이라는 기억법을 가장 유명하고 가장 탁월합니다. 이 기억 방법은 이런 겁니다. 한 장소에 있는 물건에다가 내가 외우려는 이미지를 결부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죠. 임진왜란을 외우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제 보이는 물체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에 임진왜란을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그래서 마이크에 이순신 장군을 매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괴기한 이미지가 되니까 내가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걸 기억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임진왜란이 생각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방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물건에 내가 외울 거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요. 탁월합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사용해 보십시오. 나도 책을 읽으면서 사용하는데 아주 좋아요. 아주 탁월해요. 나이가 많아서 잘 외워지지 않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면 아주 오랫동안 잘 외워집니다. 그럼 성적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목표가 있나요? 집중해서 공부하나요? 공부할 때 좋은 공부법을 사용해서 공부하나요? 안 했으면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래도 공부하기 싫으면 어쩌겠습니까? 노력하기도 싫고요. 노력을 했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분명히 공부에 소질이 없거나 공부가 재미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꼭 공부만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공부를 못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진 희생을 다하면서 나를 지원해 주는데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정말 쓸데없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정당한 생각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생각인가요? 그럼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이해해본 게 얼마나 있나요? 세상에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이 100가지 되나요? 아니면 100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해본 건 뭐가 있나요? 공부를 못하면 그 100가지를 다 못하나요? 그렇지 않죠. 공부를 못해도 장사 잘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잘해야 돈을 많이 벌어요. 공부 아무리 잘해봐야 돈 별로 못 벌어요. 돈을 잘 버는 건 또 사장님이 잘 벌어요. 근데 사장님도 공부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냐면 인간관계를 더 잘해야 돈이 더 잘 잡아요.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고 이렇게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공부한 거 몇 가지예요? 중학교 때 공부한 거 몇 가지? 한 20가지 되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을 낮게 보면 안 돼요. 낮게 보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직업에 가실수가 몇 가지나 있는지 생각이나 한번 해보셨나요? 2016년에 한국에는 16,0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2010년도에 31,000개 정도의 대략 31,000개 정도의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죠? 상상할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100가지 정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거보다 150배, 300배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100가지 중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다 못하시나요? 그리고 이 직업의 수는 그림만 펴 보십시오. 2010년도하고 2016년 사이에 5년 사이에 몇 개 정도가 늘어났냐면
4천 개 정도 늘어났어요. 미국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새로운 직업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몇 개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가 공부를 못했지만 사회에서 크게 된 사람들을 몇 명 소개하겠습니다. 애터미 회장 박한길입니다. 애터미는 지금부터 13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지금 현재 매출이 2조를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공시대학교에서 박한길 회장을 초빙해가지고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956년생이고 난 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거의 꼴찌였다. 그리고 말썽을 많이 피우고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를 계속 전학 다녀야 된다. 아버지가 계속 전학시켜 주셔가지고 학교를 겨우 마칠 수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말 대학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너무 막막했다. 그래서 대학교도 원서만 낼 수 있는 야간 대학교를 다녔다. 거기도 겨우겨우 다녔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33살에 호주에 가가지고 다단계 판매 기술을 배웠고 그걸 이용해서 44살에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다가 쫄딱 망했다. 그때 간이용하러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몇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전도나 하자 생각하고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품을 가지고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전도했더니 물건도 어느 정도 팔리고 또 건강도 회복되더라. 굉장히 회복되면서 이렇게 이제 다시 물건을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 가운데 53살에 아주 인생의 큰 전기가 오는데 그거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그들이 만든 아주 좋은 면역 증강제를 이 사람 보고 파는 판권을 이 사람에게 양도한 거예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연구원들이 자꾸 시름시름 아파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라에 연구비를 신청해가지고 5년짜리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50억짜리 연구였어요. 이 연구를 통해서 아주 좋은 약, 해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약은 너무너무 좋아서 자신 있어서 너무너무 비싸게 팔았어요. 한 달분이 70만 원이니까 거의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하고 박 회장에게 그 판권을 넘겼습니다. 그 판권을 넘겨받은 박 회장은 그거를 10분의 1 가격으로 다운시키니까 그게 1년에 수백억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라는 회사의 기반이 그걸로부터 만들어지게 된 거죠. 현재는 보니까 3,700억 정도가 팔리더라고요. 또 최근 기사를 보니까 박 회장이 1,000억 정도를, 100억 정도를 이렇게 사회기금으로 기부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전교 꼴찌하고 말썽 많이 부렸던 사람도 이렇게 큰 일을 합니다. 공주시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용한 그런 큰 기업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10년 연속 세일즈 왕 된 임희성 씨예요.
이 사람도 공주고등학교, 공주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공주고등학교 다닐 때 45명 중에서 44등을 했어요. 들어갈 대학이 없어서 재수해서 겨우 전문대학을 마쳤습니다. 전문대 졸업자에게 좋은 번듯한 직장은 없어서 서울에 가가지고 청과 시장에서 일하면서 야채를 날르고 가스를 배달했습니다. 그러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공주에 내려와가지고 주연을 했어요. 6시부터 11시까지 아주 고되게 일했지만 아주 박복인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주유소가 망해서 할 수 없이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때 현대차 영업사원 모집이 있어서 이게 내 마지막 탈출구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성실껏 준비해가지고 거기에서 합격했습니다. 현대차 영업사원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점점 기술이 되면서 3년 후에서부터는 영업 왕이 됐습니다. 그런 후 10년 동안 내리 세일즈 왕이 됐으니까요. 굉장히 잘한 일이죠. 얼마나 많은 현대차에는 얼마나 많은 세일즈맨이 있냐면 3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등을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내리 10년을 하니까요. 굉장히 잘하는 거죠. 1년에 400대 내지 500대를 팝니다. 보통 영업사원 하는 사람들이 20대에서 한 50대 정도를 파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거의 한 20배 정도, 10배 정도 더 잘하는 거죠. 공부를 못해도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경희대 석조교수로 있는 김영민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교수는 한국에서 아주 뛰어난 한의학 연구자예요. 맨 처음에는 원광대학에서 근무했고요. 원광대학 한약정학과에서 근무했는데 이과에서는 대학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수들은 연구하기를 포기했는데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부생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학부생들이 연구 논문을 국제적인 학회지에다가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해졌죠. 그래서 경희대학에서 이분을 뽑아가지고 모셔갔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에서 연구 논문 발표하고 그 다음에 연구비도 많이 따오고 또 제자들도 많이 배출하니까 이분에게 석좌 교수를 제공한 거예요. 정년을 5년 동안 연장해 주면서 그대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아주 큰 영광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잘하는 교수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 이제 전화를 하시는데 전화할 때 제가 뭐 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꿈꾸는 TV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교수는 범생이었을 것 같은데 나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아주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술 먹고 강의도 안 가고 시험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거의 성적은 F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말에 군대 가가지고 내가 가서 보니까 다른 좋은 학교에서 온 애들도 많고 또 열심히 사는 애들도 많아가지고 크게 깨달음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다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석사, 박사 하면서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2학년 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중학교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공부를 지금 못하더라도 결심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새롭게 결심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얘기만 하고 내겠습니다. 5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가장 유익했던 강좌가 뭔지를 조사했습니다. 전 대학생을 조사하고 졸업생도 많이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유익했던 강좌가 5년 후 자기 인생 계획을 쓰는 강좌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전 대학의 모든 학생은 이 강좌를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기말고사로 5년 후 인생 계획을 써내게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스탠퍼드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 과제를 가장 유명한 과제니까요. 강좌니까요. 그걸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살겠죠. 나는 5년 후에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겠죠. 이게 3학년 때 쓰고 나서 1년을 더 깊이 생각해가지고 다시 4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다시 한번 내게 합니다. 이것이 워낙 유명해가지고요. 이거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거의 책 하나로 5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5년 후라는 의미죠.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라는 것이. 너무 길게 쓸 필요 없고요. 길게 쓰면 그걸 내가 일일이 하루에 매일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5년 후면 대학교에 들어가 있을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5년 후에는 시카고 대학에 어느 과에 가 있다. 이런 꿈을 적고 매일 노력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도 아주 반복적으로 심어진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색깔로 바꾸려면 어떻게? 그것만치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뀝니다. 이거는 짧은 목표입니다.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짧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도 중요하냐면 최종의 목표도 중요합니다. 최종의 목표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단계를 나누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나 가장 짧은 게 5년 후입니다. 그러나 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정말 인생의 끝에 가서는 어떤 사람이 될지를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으로 그리십시오. 영상으로 만드십시오. 내가 영상으로 만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일생을 그리는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인생 말년에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계속 머릿속에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 앞에서 와서 강의하는 것을 많이 돌렸어요. 돌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들이 꿈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꿈꿔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는 5년으로도 보시고요. 길게는 내 인생의 말년을 향해서 보십시오. 그래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내가 한 모든 강연의 관건은 반복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반복해서 했듯이 내가 제안하는 모든 것도 반복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큰 효과를 거두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았을 텐데도 잘 들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